안녕하세요. 오늘 S장 MS 팀즈 봇 만들기 우여곡절이라는 주제로 NDC 발표를 맡게 된 넥슨코리아의 김태환입니다. 부제목은 파이썬 개발자 C# 입문기로 정해봤는데요. 원래 파이썬 개발자였던 제가 C샵으로 팀즈봇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봇을 개발해야 되는 분들이나 ASP.NET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 이제 다룰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이제 팀즈 예스장봇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게 예스장봇이란 어떤 것이고 왜 이 봇의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팀즈봇 만들기 우여곡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봇을 생성하고 만들면서 겪었던 문제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인 이제 예스장봇 기능 만들기 우여곡절에서는 그 봇 기능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태그메일 기능을 만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팀즈 예스장봇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장그래봇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봇을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파이썬 개발자의 모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이제 예스장봇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장그래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한글로는. 이게 예전부터 신규개발본부 내에서 써왔던 봇이고 MS팀즈가 아닌 다른 메신저에서도 계속 써왔던 봇입니다. 지라나 퍼포스랑 연동을 해서 이슈 알림이나 업무 보고 기능을 수행하는 봇이고요. 조직에 따라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도 좀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다양한 메신저에 지금까지 써왔던 장그래 봇인데요. 제일 위 스크린샷은 이제 IRC 시절의 장그래고요. 왼쪽 아래는 줄립 시절의 장그래고, 네, 오른쪽 아래도 줄립 시절 장그래 봇이에요. 네, 그 줄립은 슬랙의 이제 오픈소스 버전인데 이건 직접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장그래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미생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의 주인공이 맞는데요. 네, 이 미생에서도 장그래는 이제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좀 잡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스크린샷 보시는 것처럼 해산의 약간 장터 알림이나 우측 태그메일 기능 같은 이런 업무 필요한 다양한 잡일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그래라는 이름이 좀 붙었는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서 이게 좀 역사가 오래돼서 정확한 왜 이게 붙여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신 거는 줄립 메신저에서 쓰고 있던 장그래 보시고요. 현재 화면은 제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상의 장그래 모습이에요. 지라 알림 기능이랑 사내 식당 메뉴 알림 기능이 있는데, 먼저 이 지라 알림 기능은 이게 봇은 아니고 지라에서 이슈 변경이 있으면은 봇 서버 쪽으로 요청을 주고 봇에 대한 팀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게 되고요. 네, 이 식당 메뉴 알림 기능은 사내 IP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메뉴 명령어를 보시는 것처럼 치게 되면은 장그래가 메뉴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팀즈 장그래도 이게 퇴근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스크린샷 나왔던 건데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그래 봇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작년 3월에 새로운 조직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줄리 메신저 장그래 봇을 쓰게 되었어요. 마침 넥슨 전사적으로 MS 팀즈 메신저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장그래 봇도 팀즈에서 써야 되는 수요가 생겼고요. 당시 제가 썼던 기능이 이제 태그메일 기능이었는데요. 자신이 이제 하루 한 일을 지라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팀원들에게 메일로 공유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그 기능이 좀 느려서 곤란했었고, 제가 마침 C샵도 공부할 겸 직접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가장 큰 동기가 된 거는 당시 좀 퇴근 메일을 보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건데요. 스크린샷에서 보실 수 있듯이 좀 퇴근 메일 요청을 제가 보내고 나서 2분 후에 이제 수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팀즈 옮기는 김에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원래 파이썬으로 웹 개발을 주로 했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게임 서버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기능을 묶어서 제공하는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침 기술 스택이 C# 및 .NET 프레임워크로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익혀야 되는데, 마침 이제 봇 개발 업무를 이거 맡게 되어가지고 C샵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당시는 좀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게 길어져서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팀즈봇 만들면서 겪었던 이런 우여곡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MS 팀즈의 소개와 팀즈봇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제 봇의 웹서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팀즈 앱을 만들고 배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배포 및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이런 에피소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S 팀즈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MS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2017년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메신저 플랫폼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장글의 복과의 1:1 대화창이고, 이 팀즈에서는 채팅이나 팀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한데요. 이 팀에서는 좀 더 조직별로 종합적인 협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채팅에서는 그리고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면 쉽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팀 채팅 화면이고, 왼쪽에 보이시면 개발 부스팅 팀이 있죠. 그래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채팅창을 보시면은 스레드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는데 플로우봇이 있는데, MS의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슬랙봇 같이 간단한 업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즈 봇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고 충숙하실 슬랙 메신저랑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즈 봇은 크게 보면 팀즈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데요. 슬랙에서도 다른 외부 서비스들과 연동한 앱들을 써보신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처럼 팀즈에서도 외부 서비스들과 연동된 앱들을 쓸 수가 있고요. 슬랙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서비스들과 연동이 가능해요.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이번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파워 오토메이트를 슬랙봇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슬랙봇은 단순히 특정 응답의 특정 결과를 반환하는 식으로만 쓰실 수가 있는데, 파워 오토메이트는 로직을 직접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슬랙에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별로 관리자를 만들어서 처리했었는데, 팀즈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하나의 팀즈를 보통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내 팀즈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게 되고요. 조직별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사내 해당 조직, 아까 관리하는 조직에게 봇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용으로 이제 만든 앱이라도 자신이 속한 팀에는 바로 배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즈는 슬랙에서는 좀 이제 텍스트 기반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정도였는데요. 팀즈 봇은 카드 메뉴를 통해서 이제 폼 입력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팀즈 봇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 가장 먼저 봇의 웹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봇 서버와 팀즈 서버가 HTTP로 통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봇의 웹서버를 배포하는 단계로, 저는 사내 인프라에 ASP.NET 서버를 배포를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봇을 팀즈에서 쓸 수 있도록 MS 봇 프레임워크에 등록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봇을 팀즈에서 다른 사용자들도 쓸 수 있도록 배포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해당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처음에 저 봇 서버를 개발할 때 팀즈가 역사가 좀 짧아서 사례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좀 슬랙봇 개발할 때는 참고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팀즈는 사례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뭘 보고 참고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MS에서 봇 개발 유형별로 샘플 케이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달아놓은 링크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쓴 샘플 코드는 링크 좀 달아둔 57번 그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랑 팀즈로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그 샘플 코드고, 이 코드 말고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샘플 코드가 있기 때문에 바탕으로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봇 서버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먼저 봇 서버 간단한 동작 흐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입력한 메시지는 개발자 등록한 서버 URL로 이제 보내지고요. 웹서버를 뭘로 개발하냐에 좀 다르지만 저는 ASP.NET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ASP.NET 컨트롤러로 가게 되고요. ASP.NET 컨트롤러에서는 사용자가 보낸 이 메시지를 포함한 컨텍스트를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라는 클래스로 보내요. 개발자는 이 핸들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봇의 동작을 구현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1번 부분이었던 이거 메시지를 받는 코드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ASP.NET에서 봇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API 컨트롤러로 작성을 했고, 팀즈 서버에서 이제 HTTP 요청을 보내주는 이 엔드포인트는 좀 맘대로 상관없는데 저는 API 메시지스 주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어댑터랑 iBot을 각각 멤버로 선언해주고, 이걸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이정수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자로 알아서 넘어올 거고요.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싱크 메서드를 구현해서 포스트 요청 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댑터의 프로세서 싱크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제 해당 요청에 맞는 동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근데 이제 포스터 싱크에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랑 봇을 파라미터로 받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받아도 크게 쓸모가 없어서 좀 구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주입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의 Configure Services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될지 해주시면 되고, iBot은 S장봇 클래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봇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봇이 어떻게 사용자 명령을 받고 보낼지 설명드릴 텐데, 이 SDK 아까 핸들러라는 클래스가 제가 상속받아서 기능을 구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팀즈 수행하는 이벤트마다 핸들링하는 메서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하는 여러 이벤트 대응하는 메서드들이 많은데 오늘은 메시지 담당하는 메서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 자료를 잘 보셨다면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이제 작성했을 때 대응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네, 이게 onMessageActivityAsync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는 그 턴컨텍스트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턴컨텍스트에 사용자 보낸 메시지나 팀즈 채널 정보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첫 줄 보시면 팀즈 getInfo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보낸 팀의 정보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 다음 줄에서 팀 구성원 정보나 채널 정보를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싱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밑에 이제 턴컨텍스트 액티비티 텍스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보낸 그 명령어 텍스트를 받아오게 돼요. 저는 이거를 스페이스로 구분되게 해서 이 스플릿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 이렇게 스플릿된 명령어 길이를 가지고 어떤 명령어인지 판정을 해서 적절한 메서드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이게 턴 컨텍스트인데요. 사용자 응답을 보낼 때도 턴 컨텍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낼 메시지는 일반 텍스트랑 마크다운을 쓸 수가 있고요. 보통은 마크다운을 쓰면은 텍스트 서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다운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리고, 보시는 건 이제 마크다운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예요. 이게 메시지 변수를 보시면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스크린샷처럼 아까 보셨던 그 식당 메뉴를 보여주는 이 코드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마크다운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 파라미터 없이 메시지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카드로 된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예요. 그 우측 스크린샷에서 버튼으로 이루어진 그 카드 메뉴를 만드는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히어로 카드를 썼는데 이 MS에서 어댑티브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만으로 메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이슨 형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만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봇에서 주체적으로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 SDK를 설치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MS 봇 프레임워크 SDK를 설치를 해주시면 커넥터 클라이언트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봇의 앱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앱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다음 장에서 봇을 생성하면서 얻게 될 거고요. 지금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컨버세이션 크리에이티브 컨버세이션 어싱크 메서드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이제 특정 사용자를 멘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션을 보내려면은 사용자 정보를 담은 객체를 가져와야 돼요. 이때 이제 핸들러 상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담은 객체를 알 수 있는데, 이제 SDK 상에서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제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코드가 봇에서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가져왔어요. 아까 커넥터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그 앱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낼 메시지를 입력을 해주고요. 컨버세이션 파라미터에서 팀즈 채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해당 액티비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대로 진행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어떤 팀즈의 특정 채널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크리에이티브 컨버세이션 어싱크가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잘못 넣어줬거나 아니면은 봇이 해당 채널에 초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사용자를 멘션하는 법을 이제 알아보실 텐데요. 코드 첫 줄에 보시면 여기서 get conversation members async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때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채널의 그 구성원 목록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멘션을 받을 사용자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용자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멘션 텍스트 사용자 이름은 XML convert encode name이라는 메서드로 한번 그 인코드를 해줘야 오류 없이 가게 되고, 이 멘션드에는 위에서 그 받아온 채널 어카운트 오브젝트 사용자 정보를 담은 객체를 넣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멘션 사용자 날리려면 멘션 객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멘션 객체 만들려면 이제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골몰이 알았던 점이 이 사용자 정보를 받아올 때 이제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랑 커넥터 클라이언트 사용할 때 방법이 좀 각각 달랐던 점이 이건 좀 SDK를 통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구성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좀 코드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아까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에서는 팀즈 인포 클래스를 써가지고 팀의 각종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즈 인포 클래스는 그냥 정적 클래스긴 한데 여기서 이제 턴 컨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멤버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턴 컨텍스트는 이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스는 이게 iInnerable인데 이거를 채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둘 다 써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커넥터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아까 메시지 보내는 코드를 떠올려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컨버세이션 어싱크 그런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 반환값인 컨버세이션 리소스 리스폰스에서 아이디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et conversation members 어싱크 메서드를 호출하시게 되면 채널 어카운트 목록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필 컨버세이션을 처리하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메서드를 통해서 정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커넥터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려면 이제 앱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면 팀즈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팀즈 앱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팀즈 내 앱 스튜디오라는 앱을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저는 처음에 앱 스튜디오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 팀즈에서는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 두 번째 방법, 애저에 직접 들어가서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앱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앱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리고 앱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애저 봇 서비스로 봇을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MS에서는 봇 프레임워크라고 이 팀즈 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쓰이는 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애저에서 접속 가능한 MS 계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제가 스크립트에 링크를 넣어놨는데 이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스크린샷에 보이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인 누르셔서 애저 접속이 가능한 MS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그 MS 계정에 굳이 구독은 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시면 현재 이제 관리 중인 봇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장글의 봇이 보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야 정상이겠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크리에이터 봇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폼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제일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reate Microsoft Web ID and Password 버튼인데, 클릭하시게 되면 애저로 넘어가면서 오른쪽 스크린샷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New Registration 버튼,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폼이 보이게 될 텐데, 여기서 레지스터 버튼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름 네임만 적고 제일 하단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왼쪽 스크린샷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복사해서 기록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rtificates and Secrets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에서 New Client Secret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오른쪽 같은 모델 창이 뜰 거예요. 그때 Description은 필요가 없고 Expires는 네버로 지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드시면 밑에 value에 값이 또 있을 거예요. 그 값을 복사해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이 폼에서 왼쪽 폼에서 입력하지 않은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그 디스플레이 네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쪽 컨피규레이션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메시징 엔드포인트랑 앱 아이디를 넣는 항목이 있어요. 이때 메시징 엔드포인트에는 아까 만든 엔드포인트 주소를 넣으면 되는데, 그 아까 만들었던 게 웹서버 저희 주소 있죠? 그걸 넣어주시면 되고, 봇 생성을 해주고 이 봇을 팀즈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걸 안 하면 봇이 실제로 동작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봇에서 제출을 마치시면 Connect to Channel이라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팀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크린샷에 잘렸는데 하단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설정이 완료돼서 오른쪽 스크린샷처럼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애저 봇 프레임워크에 봇을 등록해 봤는데요. 만든 봇을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려면 팀즈상에도 이 봇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앱 스튜디오를 써서 팀즈의 봇 등록 및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했던 앱 아이디랑 패스워드 발급도 앱 스튜디오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스튜디오 사용을 권장드렸는데 이제부터 앱 스튜디오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를 보시면은 좌측 아래 앱이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앱 탭에서 앱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 스튜디오 앱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좀 앱 스튜디오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팀즈 관리하는 조직에 문의를 하셔서 앱 스튜디오를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겪어봐가지고 가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앱 스튜디오를 열시면 오른쪽 스크린샷이 보이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봇들이 보이고 보통은 안 보여야 정상이겠죠. 이때 이제 Create a New 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앱 스튜디오에서 바로 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애저에서 이제 앱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아와서 생성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앱 아이디 항목에 아까 기록해뒀던 아이디를 넣어주시고 봇으로 넘어와서 메시징 엔드포인트도 아까처럼 이제 서버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스트 앤 디스트리뷰터로 넘어오시면 인스톨, 다운로드, 서브미트 세 버튼이 보이실 텐데 근데 서브미트를 해버리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만든 봇을 쓸 수 있도록 MS에 제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르지 마시고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회사 내 사람들에게 이거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팀즈 관리 조직한테 문의를 하시면 배포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인스톨을 아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보이게 돼요. 그럼 이제 적절한 쓰고 싶은 팀이나 채팅을 골라서 추가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봇 등록까지 마쳐봤는데 이제 그 만들어놨던 웹서버를 배포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봇 서버는 무조건 HTTPS로만 배포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개발하면서 저도 테스트할 때도 무조건 HTTPS를 써야 돼서 좀 곤란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ngrok이라는 HTTPS 터널링 도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갑자기 회사 내에서 이 ngrok 사용이 막혀버리면서 보안 문제로 막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스트는 해봐야 돼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디벨로퍼 브랜치에 대응하는 이 스테이징 서버를 별도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서버 인프라로 제가 윈도우 서버 및 IIS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IIS를 처음 쓰는 거라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ASP.NET으로 된 서버를 IIS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GUI도 좀 투박하게 생기고 해서 정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제가 IIS 샤를 올렸어야 되는데 좀 준비를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이게 쓰다 보니까 그 특유 좀 투박한 UI가 적응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엔진엑스라는 서버를 써왔는데 이게 CLI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 막힐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IS는 좀 GUI라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위 동료분들이 IIS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잘 배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좀 혼자 모든 걸 하려 하시지 마시고 주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의 마지막으로 그 IIS로 그 봇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와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스크린샷이 없긴 한데 원래 봇이 재시작할 때마다 원래 재시작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봇이 1시간마다 시작하는 바람에 좀 지나치게 해당 메시지가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업무에 좀 방해가 됐었고 그리고 또 봇이 재시작하고 나면은 그 서버에 요청이 가기 전까지 서버가 안 돌고 있던 문제가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좀 봇 동작이 지연이 돼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다행히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메뉴에 가서 운영 프로그램 풀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서 고급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 모드를 Always Running으로 바꾸면 서버가 항상 실행되는 상태가 돼서 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서버 재시작 간격은 좀 표준 심각 간격이라는 또 여기서 옵션이 있어요. 이걸 좀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값은 좀 자신의 서버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팀즈봇 생성 및 배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이 퇴근 메일 기능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퇴근 메일이란 뭐 하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퇴근 메일을 보내려면 지라 API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라 API와 통신을 하면서 겪은 일 그리고 레이저 페이지를 HTML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메일 이제 기능이나 어떤 것인지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퇴근할 때 보내는 메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지라를 통해서 작성한 작업 로그나 댓글을 API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 수집한 댓글이랑 작업 로그를 HTML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이제 사용자마다 미리 설정해둔 조직별로 메일링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을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잘 유용하게 썼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봇에서 보내기 명령을 치고 그러면 오늘 퇴근 메일을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은 메일이 온 건데 이제 오른쪽에 퇴근 메일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제 퇴근 메일 기능에 대해 요약드리면은 사용자가 봇으로 퇴근 메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루 동안 지라에서 작성한 작업 로그랑 댓글을 취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리 설정했던 사용자가 속한 그 조직 메일링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라 API를 통해서 댓글이랑 작업 로그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가져온 내용을 이제 가공을 해서 HTML로 생성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라 API 사투라는 제목을 써봤는데요. 이게 지라가 자바로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NET SDK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써보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게 .NET SDK에도 기능이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라 API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라 API에도 좀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 기본 HTTP 클라이언트가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해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주로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NET HTTP 클라이언트를 봤을 때도 불편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서브 파티 라이브러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범용적이었던 게 레스트 샤프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그걸 써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쓰고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놓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드려 보도록 하면은 지라 API는 결과를 제이슨으로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가 키밸류 구조인데다가 거의 제이슨이랑 비슷한 자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좋았는데 C샵에서는 이 제이슨 역직렬화를 위해서는 바인딩 클래스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지라 워크로 그 클래스처럼 그 제이슨의 각 속성을 C샵 클래스 속성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이슨 오브젝트는 C샵에서도 오브젝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배열도 C샵 배열로 작성을 해주시면 인식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저는 이 C샵 제이슨 이 직렬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인지 그때 몰라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 샤프는 기본적으로 심플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C샵에서는 뉴턴 소프트 제이슨, 이제 통칭 제이슨.NE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마다 이 속성의 대소문자 구분을 할지 말지 여부가 다 다르더라고요.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곤란했었는데 처음에는 심플 제이슨을 제가 쓰는지 몰라서 저는 당연히 이게 파스칼 케이스를 써도 될 줄 알고 모든 속성을 다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봇에서는 대소문자를 일치시키고 또 퇴근 메일 쪽에서는 파스칼 케이스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혼란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 나온 공식 제이슨 라이브러리인 이 시스템 텍스트.json 이 기준으로 방식을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밑에 보시는 그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좀 속성 정책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라 API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제점을 먼저 다루고 해결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찌로 솔루션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슈의 작업 로그나 댓글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라 API로 검색을 하려면 이 자체 쿼리 언어인 JQL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슈 대상으로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곤란했었고 그 다음에 코멘트나 작업 로그 대상으로 이 쿼리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그리고 댓글 내용만 HTML로 렌더링을 해주고 작업 로그는 렌더링 안 해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먼저 이슈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별도로 댓글이랑 작업 로그를 API로 다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가공을 진행한 다음에 해서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HTML 렌더링 안 되는 문제는 지라 문법을 HTML로 렌더링 해주는 지라 API가 별도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다행히 잘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라에서 가져온 정보를 써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HTML로 된 일일보고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이 작업을 위해서 좀 ASP.NET에서 어떤 템플릿 엔진을 쓸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파이썬이라면 그 진자2라는 엔진, 그런 템플릿 엔진이 있는데 그걸 썼을 것 같은데 C샵에서는 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레이저 페이지라는 거였는데 ASP.NET 코어에서는 레이저 페이지를 통해서 이 C샵 문법을 이용해서 HTML 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생각은 이 봇, 여기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봇에서
그 ASP.NET 뷰에 내부적으로 HTTP 요청을 날려서 레이저 페이지로 된 그 일을 보고 HTML을 갖고 오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 계획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약간 레이저 페이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코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모델이 되고요. 이 모델에는 그 리포트 모델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리포트 HTML도 있죠. 그래서 이 모델 속성들을 오른쪽에 CS HTML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레이저 페이지스 문법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클래스에는 이제 get이나 post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고 이 HTTP 메서드들이랑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레이저 페이지스를 렌더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일일 보고를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레이저 페이지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레이저 이거를 템플릿 엔진처럼 생각한 게 문제였는데요. 모델에 데이터를 딱 넣으면 곧바로 HTML 문자를 얻는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그래서 플라스크나 장고 같은 파이썬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함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딱 HTML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런 함수가 없다는 걸 알아버려 가지고 ASP.NET 컨트롤러가 이제 반환하는 그 iActionResult라는 객체를 HTML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도 딱히 표적 함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방법을 바꾸기로 한 저는 이제 지라 API로 데이터 받아오는 모델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저 페이지스를 통해서 일일 보고를 이제 뷰로 만들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봇에서 해당 뷰에 다시 HTTP 요청을 날려서 HTML을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봇에서 이렇게 받아온 일일 보고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겠죠. 오랜만에 보는 좀 복코드인데요. 이게 리브 워크 메일 액티비티 어싱크 메서드가 퇴근 메일 기능을 구현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사용자 이메일을 먼저 이제 받아오게 되고요. REST 샤프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언더바 데이터 점 호스트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릴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REST 샤프로 다시 HTML 지금 받아왔죠. 그래서 이걸로 이메일을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데이터 점 호스트라는 걸 쓰는 걸 보셨을 텐데 원래 ASP.NET에서는 리퀘스트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서버의 호스트 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팀즈 액티비티 핸들러에서는 ASP.NET하고는 이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거기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의존성 주입이나 다른 수단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별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서버 주소를 설정 파일에 기록을 해두고 HTTP 요청 시 이걸 썼어야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좀 좋은 방법이 없나 좀 계속 찾아봤는데 다행히 좀 저랑 비슷한 이런 수요가 많이 있었는지 이 레이저 문법을 HTML로 만들어주는 즉 이 템플릿 엔진처럼 만들어 놓은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템플릿을 CS HTML이 아니라 HTML 파일로 만들어 놓고 동작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HTML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이브러리 이름은 레이저 엔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완전히 좀 새로운 환경에서 개발하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원래 저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주로 앱 개발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C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좀 항상 느끼는 건데 기본기가 좀 많이 중요하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다른 환경이지만 또 나름대로 개발하면서 배운 것들이 프로젝트 진행 시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기본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를 하면서 또 동료들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면은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다음으로 이제 ASP.NET에 대해서도 좀 말할 게 있는데 먼저 ASP.NET은 무척 기능이 많은 프레임워크였어요. 근데 이제 좀 이번 프로젝트는 한정된 기능만 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특유의 기능이 많다 보니까 무거움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좀 라이트한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MS 그 특유의 뭔가 문서가 있는데 좀 빠진 것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로 좀 진입 장벽을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좀 튜토리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에서. 그리고 이제 보시아니 챗봇 만들기인데요. 이게 제가 기능 개발에 많이 집중을 하느라 지나치게 그 명령어만 입력을 받고 인터페이스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MS에서 개발한 이 LUIS라는 시스템이 또 있는데 이런 걸 써서 자연어로 좀 응답을 주고받아 본다거나
아니면 UI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애저로 인프라를 갖추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